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1월 16일 그 오프닝벨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수능 때문에 이제 1시간 늦게 이제 장이 개장하기 때문에 이제 10시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방금 주식시장 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인사드려야죠. 저는 염승환 이사고 제 옆에는 김종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일단 출발은 뭐 썩 좋진 않네요. 일단 코스피가 3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약간 약보합 출발을 한 모습이고 코스닥 역시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뭐 약간의 보합입니다. 뭐 거의 하락폭은 미미하고요. 그러나 상승 종목이 700개가 넘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일단 상승 종목이 더 많고 코스피 역시 좀 상승과 하락이 좀 비슷한 그런 흐름인데 일단 보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좀 출발이 좀 좋은 편인데 보니까 2차 전지가 오늘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LG엔솔 또 에코프로비엠 이런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조금 나오면서 시장은 약간 부진하게 스타트를 좀 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10시에 좀 개장을 했는데 시장 좀 상황 잠깐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권으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뭐 324포인트의 지지력을 바탕으로 박스의 하단을 만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상단은 어디에서 기록을 할 거냐? 지난 주 월요일에 기록했던 그 고점이 지금 한 300 이게 지금 30포인트 정도 되죠. 335포인트 정도인데 이 정도 영역을 넘지 못하고 끝나면서 이렇게 좁은 박스 안에 갇히느냐 아니면 좀 더 박스의 상단을 넓힐 수 있느냐의 관건은 결국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대로 뜬금없이 나타났던 금융투자의 매수가 현물 매수가 확대되느냐에 달려있다. 어제도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오는 양상이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뭐 동향을 살펴보시면 일단 기관들이 오늘은 그렇게 매수가 강하게 붙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의 현물 매수 없이 얼마만큼 시장의 흐름을 강하게 나타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지금 2,000계약, 지금 2분 정도가 지났는데 2,000계약 정도의 비교적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매수가 지금 프로그램 매수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기관의 매수를 좀 끌어낼 수 있는지 이틀간은 비차익 쪽에서의 물량보다는 차익도 동반하지 않은 기관의 매수였다면 오늘은 뭐 차익 쪽의 매수라도 끌어낼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매수 들어오면서 선물 지수가 보합권까지 지금 바짝 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그 기관의 수급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시장의 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외국인 기관이 좀 쌍끌이로 엄청난 매수를 좀 했잖아요. 어제 사실 기관 쪽에서 그 금융투자가 거의 1조 원 가까운 대량의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어제 저희가 좀 걱정했던 게 오전 저희 이제 방송할 때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오후에 대량 순매수로 이제 반전이 돼가지고 어제 이제 5천억 넘는 대규모 순매수를 했는데 사실 좀 이게 되게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게 보통 이제 공매도를 금지하면 개인들의 심리가 좋아져서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더 사지 않을까, 외국인은 팔고 나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인데 이거랑은 정반대의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외국인들은 뭐 공매도 포지션의 뭐 10분의 1도 정리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금액 전체로 보면 청산 물량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에 애따끄름으로 표현되는 신규 자금의 유입이 별로 없는 것이 아무래도 좀 부담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에 쉽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었지만 지금 레버리지가 뭐 키움 을 포함해서 상위 증권사에서 꽤 막혀 있는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등하는 종목을 줄이지 않으면 마련할 수 없는 분위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개인 투자분들 지금 예탁금 워낙 떨어져 있고 신용잔고도 많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매수 여력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11월 이제 6일 날 그날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고 나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오히려 3조 원이 넘는 대량 매도를 지금 쏟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들은 사실 쇼커버링이 아닌 상황인데도 2조 원 가까운 대규모 순매수를 좀 해놨기 때문에 확실히 저는 이제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외국인들 시각을 봤을 때 좀 공매도 이슈보다 외국인들 좀 매크로가 좀 바뀌었잖아요. 환경이 금리 떨어지고 무엇보다 유가가 오늘도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하락 이런 쪽에 대한 좀 이제 투자 환경 변화에 외국인들이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면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대규모 순매수로
전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외국인들 보니까 수급은 한번 오늘 좀 봐주시면 오늘 보니까 거의 전기전자를 거의 그냥 혼자 다 사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네네. 외국인 수급도 한번 오늘만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일단 창구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계 창구의 지금 매수는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요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종목군들의 매수 금액은 삼성전자의 매수 금액 나머지 종목을 전부 합쳐도 안 될 만큼 삼성전자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창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00억 이상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 전기전자 업종의 매수가 794억이거든요. 결국은 이 금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빼고 사는 종목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기아, 카카오, 뭐 LG전자 나타나고 있지만 금액 자체가 워낙 미약하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LG화학 등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를 가리지 않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물론 매도하고 있는 금액도 상대적으로는 삼성전자 매수 분에 비해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 전체를 대변할 수 없지만 코스피 200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들어오고 있는 삼성전자 가장 지수와 연관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매수가 최근 뭐 기관 외국인 걸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펀더멘탈 개선에 따른 그런 기대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수급적인 변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엮여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좀 강해지고 있는 것은 뭐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뭐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SK하이닉스 팔고 있지만 뭐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또 최근에 기조 자체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어서 일단 산업에 대한 뭐 확신 그다음에 지금 지수 연관주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한 그런 수급 유입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일단은 긍정적이기도 하면서 조금 씁쓸한 게 삼성전자가 지수 지켜주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빠지는 상황은 별로 그렇게 즐길 만한 상황은 아니니까 오늘 또 그렇게 전개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기분 좋았는데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좀 화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전고점도 너무 못 갔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삼성전자 워낙 또 주주분들 많으시니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에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그날 이제 개별주들을 움직임이 좀 약해지니까 그 점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제가 이게 오늘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들 삼성전자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걸 이거는 이제 저의 좀 추정인데 사실 어제하고 오늘 새벽에 나온 두 가지 뉴스가 좀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AMD 그 서버용 칩을 수주받았다라는 뭐 그런 일단 뉴스가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당연히 이제 확인을 안 해주죠. 당연히 뭐 비밀 유지 계약이 있겠지만 이제 그렇죠. 뉴스가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이제 4나노 그쪽 공정 통해 가지고 AMD 아마 수주 따낼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다. 원래 TSMC에 거의 맡겼거든요. 근데 TSMC가 워낙 지금 많이 지금 생산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좀 일부가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좀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레코드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게 또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뉴스 보셨겠지만 새 칩을 자기가 내재화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칩을 아예 만들어 버렸고 GPU도 만들었고 물론 이제 설계만 하죠. 만드는 건 이제 파운드리가 해주지만. 근데 이게 결국엔 이렇게 AI 시대가 열리면서 빅테크들이 자꾸만 자기네 칩을 직접적으로 만든다면 삼성이나 오늘 인텔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엔비디아는 빠졌어요. 그 얘기는 결국 파운드리 회사들한테 좀 이제 밸류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로 좀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삼성전자 물론 뭐 급등하는 건 아닌데 약간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그런 쪽으로도 좀 한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차피 뭐 칩을 제조할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을 통해서 팍스콘이 컸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역할을 좀 이 파운드리 회사들이 좀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뭔가 그 계기가 오늘 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칩 발표에 좀 이게 녹아드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은 들었어요. 저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일단 이게 그럼 마소에서 그칠 일인가?
그죠. 구글과 메타도 결국은 같은 길을 걷지 않을까. 즉 범용 시장에서는 당연히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그 영역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결국 이렇게 경쟁자들이 늘어날 걸 예상해서 H백 같은 거 빨리 지금 막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 영역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각자 회사들은 엔비디아 거 좋지만 비싸고 또 자신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워크플로우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네. 오히려 이제 자기가 자체 개발하는 게 그러면 뭐 알파벳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자체 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무게를 두기 시작한다면 삼성전자의 최대 그동안 약점은 디램의 회복은 HBM 못해서 느리고 그다음에 비메모리는 수주가 안 나오고 네. 이 두 가지가 약점이었는데 어쨌든 HBM은 뭐 내년부터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비메모리 쪽에서도 TSMC만큼 물량을 받아올 수는 없겠지만 물량 받으면 당연히 그거는 좀 뭐 긍정적인 요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좀 좋은 좀 행보가 나와줬으면 네. 좋겠고 이게 또 삼성전자 잘 돼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오늘 좀 시장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부진해요. 사실 이게 삼성전자 좀 오르면서 그쪽으로 좀 쏘급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상승하는 업종들을 제가 좀 잠깐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은 일단 그 가상화폐 관련주들 비트코인 가격이 또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맞습니다. 오늘 이제 그쪽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또 온실가스 회사들이 올라가는 거 아마 미중 정상회담에서 또 기후 변화 얘기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일단 호재로 좀 작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주들도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모처럼 또 여행 업종도 긍정적인 흐름을 오늘 오전에 일단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확실히 어제보다는 상승 탄력을 좀 이렇게 높게 가져가는 기업들은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제부터 달라진 업종이 하나 있어요. 자동차. 네, 우리 네. 자동차가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제 아침에도 저희가 이제 포드 GM이 5% 올랐는데 도대체 네. 현대기아 지금 2%가 뭐냐 좀 뭐라고 좀 했는데 어제 결국 5% 이상 급등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도 분위기가 좀 좋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쨌든 기아 현대차에 좀 물론 이제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금리가 좀 꺾이고 워낙 저밸류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도 또 약간 이제 저가 메리트가 분명히 또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네. 순환매가 도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자동차주들이 어쨌든 오늘 기아 현대차 특히 기아가 한 2% 오르는 것도 일단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부품주들도 같이 움직이고 네 있어요. 맞아요. 지금. 오늘 네. 뭐 모비스도 그렇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 부품사들 실적도 좀 괜찮아서 네. 예, 괜찮은데 다만 이제 오늘은 좀 빠지는 쪽을 보니까 그동안 많이 달렸던 그 인터넷 대표주들이 카카오 네이버가 뭐 급락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이제 제동이 좀 걸린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 소재가 사실 이제 어제까지는 좀 견조했는데 사실 어제 오후에 그냥 확 빠져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수가 코스닥이 갑자기 밀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여파가 오늘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하락 종목들 좀 특징은 인터넷 쪽하고 2차 전지 이런 이제 소재 업종 이쪽이 약간 좀 빠지는 게 특징적인데 근데 2차 전지 쪽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뚜렷하게 뭐 악재 나온 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오늘 테슬라 네. 주가도 올랐고 근데 약간 이제 수급 이슈로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좀 그렇죠. 오르지 못하는 걸 보면 네, 최근 들어서 일단 그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베임 같은 대표 종목군들의 뭐 수급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면 네. 일단 뭐 나빠질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주체들도 시장에 이제 압박이 강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늘고 있는 국면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사긴 사지만 뭐 강력하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사지는 않는 네네. 것 같은 모습이고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의 변동성을 보면서 뭐 수익이 나신 분들이든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들이든 약간은 포지션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매물이 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급의 충돌 자체에서 매수는 전반적으로 매수 강도가 약하고 그다음에 매도는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공매도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급하게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세를 폭발시키거나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서 거래로 밀어올리면 아마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도 보시면 거래가 어제보다도 지금 줄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줄어든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이 거래 하락세 자체는 결국은 최근에 이 종목도 강한 반등을 통해서 한번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차트 흐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수가 지수가 아니라 종목의 흐름이 갇히면서 거래도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매수도 약해졌고 매도는 일정 부분 존재하면서 일단 답답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근데 에코프로만 그런 게 아니라 포스코홀딩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연속성은 아직 없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래가 이게 줄어들었던 모멘텀이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뭔가 실적이 뭐 받쳐주던 아니면 네. 뭐 전기차 쪽에서 뭔가 확실하게 또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뉴스 쪽이 나와야 되는데 차라리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거래를 좀 많이 증가시키면서 실적 발표에 의해 오늘 뭐 7%까지 네, 오늘 좋은 강세를 것 같아요. 하고 네. 있죠. 그래서 아마 오늘 IR이지 않나요? IR과 관련된 부분에 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뭐 실적과 관련된 뭐 평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빠지진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뭐 이 종목도 최근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는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한번 다른 로봇 관련주들의 파급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저께 이제 외국인들이 29만 주면 꽤 많은 물량을 샀네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와 함께 오늘도 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마 IR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기업 IR도 굉장히 이제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네네. 뭐 이제 주주분들은 그런 점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근래 들어서 제일 황당했던 게 그 파두 쇼크잖아요. 파두가 네. 정말 동네 뭐 어디만도 못한 뭐 매출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뭐 주가도 폭락하고, 근데 오늘은 다시 4%인데 다만 이게 그 요즘에 신규 상장 기업들은 그래도 주가 흐름들은 제가 봤을 때 나쁘진 않더라고요. 네, 초반에는 예. 그렇죠. 네. 파도 쇼크가 있었는데도, 근데 이제 또 걱정은 또 내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예요. 맞습니다. 어제 아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네.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손실 났다. 네, 부진한 네. 주식 때문에. 그래서 이게 파두도 그렇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런 이제 사실 상장해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또 성장하고 실적 좋을 때 이렇게 좀 상장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 또 공모주 시장에 약간의 또 부담으로 좀 작용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걱정인데, 아마 또 내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떤 또 결과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2차 전지에는 조금 그런 부분도 오늘 약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빠지는 기업이 이오플로우예요. 이 네. 이오플로우 아마 아시겠지만 그 이 인슐린 관련된 이제 기업 중에 하나죠. 당뇨 관련해서. 근데 이게 저번에 소송 때문에 아마 소송에서 패했었나 아마 그래서 영업 정지 이제 결정을 좀 내렸던 걸로 알려졌고, 그래서 거래가 그동안 정지됐었거든요. 그래서 상장 아마 폐지 그 실질 심사 네. 아마 이제 대상으로 이걸 하냐 마냐 그걸 좀 결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이제 오늘 거래는 재개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뭐 상장 폐지까지는 이제 가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제 거래가 재개되고 마이너스 27% 정도 지금 오늘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래가 좀 다시 재개됐다는 거 다시 한번 오늘 좀 워낙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이슈가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외국계 창구로는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 또 말씀하셨던 해당 이슈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더 확인을 명확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니까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외국계 창구의 매수가 실제 매수와 또 일치하지 않은 적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몇 가지 종목군들도 점검해 보면 코스닥 시장 쪽에 좀 특징적인 종목군들은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움직여서인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 유진 로봇 같은 종목군들의 강세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눈에 띄는 종목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외국계 창구 쪽에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으로서 뷰노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주가의 등락과 상관없이 좀 유입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연속성에 대해서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제 눈에도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네. 나왔어요. 그래서 뭐 내년에 이익 뭐 2천억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뭐 그 정도의 이익을 뭐 거둘지는 뭐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4대 그 메이저 제작사들 중에서 그나마 JYP 엔터가 조금 견조하게 나름 버티는 모습인데 일단 이 종목이 살아나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나 JYP 엔터처럼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 불러서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성공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YG는 또 최근에 나오는 뉴스가 블랙핑크 재계약과 관련된 뭐 소식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네. 또 흘러나오고 있죠. 회사발로. 그래서 실제로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블랙핑크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그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니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모두 확대될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점도 분명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엔터주가 그동안 너무나 좀 네. 부진했죠. 여러 이슈들 때문에. 근데 오늘은 다행히 조금 이제 회복되는 흐름인데 이제 관건은 이게 연속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은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보고서 하나 좀 가져왔는데 사실 요즘에 2차전지도 여전히 뭐 논란이 많죠. 이게 뭐 언제 좋아지냐 네. 뭐 그런 얘기들 많은데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한 보고서가 나와서 한번 그것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2차전지를 보실 때 리튬 가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일단 리튬 가격 많이 빠진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연중 거의 다 최저치로 좀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리튬 가격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우리 그 반도체 감산하는 거랑 똑같은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중국의 뭐 회사들도 그렇고 호주의 최대 리튬 광산 업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기 보고서에서 4분기 스포듐이 이제 그 리튬의 아마 그 생산 량 계획을 좀 대비해서 한 25% 정도 요거를 좀 감소하겠다. 네. 리튬 광석 같은 거를 이제 좀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생산을. 그리고 상황이 악화되면 그러니까 마치 이 얘기 삼성전자 했던 얘기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느낌이 네, 더 하겠다. 내년 상반기 안 좋아? 더 한다. 이런 이제 감산 예고를 이건 이제 직접 언급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중국 회사도 역시 일부 생산을 줄이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한 것처럼 이게 그만큼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감산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 좋다는 얘기인데 이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감산에서 좀 일단 살아나야 되겠다. 근데 이제 알보말 같은 경우는 중국의 리튬 재고 일수가 2주에서 한 1개월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양극재 업체들이 갖고 있는 리튬은 많지가 않대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긍정적일 수 있죠. 그만큼 적게 그렇죠. 갖고 있다는 건 네, 재고 나중에 소진만 되면 언제든지 또 리튬을 또 구매할 수 있는 여진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 지금 감사는 좀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신호는 뭐 나쁜 신호는 아닌 걸로 저는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리튬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유가 결국엔 수요 문제거든요. 전기차 뭐 안 팔린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그러니 완성차 업체는 2차 전지 주문 안 합니다. 잘. 네. 네, 좀 느리게 하겠죠. 그리고 셀 업체, 배터리 만드는 업체들도 원재료 구매 당연히 소극적이고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양극재도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리튬까지 이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내년 이 한투증권에서 이제 전망한 건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언제 좋아지냐 이게 애널리스트가 할 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론 틀리더라도 할 일은 그럼 도대체 언제 좋아지냐. 근데 일단 내년 1분기 말 정도가 이익률 하락의 마무리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재고로 인한 배터리셀 생산량 조정도 좀 끝나갈 것 같다. 그래서 내년 1, 2분기 정도에 아마 바닥을 다진 후에 하반기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좀 회복되는 쪽으로 보는데 그게 맞다면 주가는 그럼 내년 상반기부터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먼저 선반영을 하니까. 만약에 1분기에 움직인다면 더 먼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때가 바닥인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이게 진짜 바닥을 아직은 모르니까 이제 확인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언제냐면 이제 내년 4월이잖아요. 네. 3, 4월이 중요할 것 같아요. 2차 전지 회사들 입장에서 물론 이제 그 전에 리튬 가격을 또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때쯤 실적 시즌 또 돌아오니까 아마 네. 3월부터는 또 추정치들 또 변경하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4월에 아마 실적 발표하는데 그래서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물론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지만 결국 어느 흐름이 나와야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주가가 뭘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 키팩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저 드라이버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걸 모르고 투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네, 얘기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리튬이고 그럼 리튬이 언제 좋아지는지를 추적을 하셔야죠. 매달 사실 리튬 가격 매일매일 사실 나와요. 중국에서.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보시면서 언제쯤 좋아지는지. 근데 분명한 건 그 감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저점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2차전지도 워낙 좀 힘든 구간인데 그렇게 본다면 좀 바닥을 다지는 흐름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저런 이제 자료들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내년 1분기에 실제로 업황이 터날지는 한번 네.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시장에 관심도 많았고 또 주도주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업황 회복만 확인이 된다면 다시 매수가 강하게 네, 붙을 그럼요. 가능성은 네. 있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 주가도 흔들리니까 투자 심리가 약해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시장도 그렇지만 2차전지 핵심 포인트는 일단 불안한 어떤 전망 네, 그다음에 또 맞아요. 하나는 그 불안한 전망 속에 불안해진 수급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나도 주가 회복은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의 매수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지만 두 종목 정도 더 좀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이 네. 있는데 일단 뭐 기아에 대한 매수 금액이 조금씩 확대되면서 주가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뭐 4% 왜 이렇게 정도의 강하죠 LG전자가? 근데 가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뭐 가전보다는 뭐 VS 부분이라고 그러겠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지금 대놓고 자동차 쪽으로 넓혀가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딱 저도 보니까 시총 상위 기업 중에 현대오토웨브가 한 6% 올랐고요. 네, 수주 소식 있었잖아요. 네, 그 LG전자, 기아, 현대차,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이 기업들이 다 자동차로 봐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네. 이들이 움직인다는 건 결국 좀 전동화 쪽에 좀 네. 시장이 지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생각해 보시면 LG전자의 그 VS 부분은 전기차로 가면 물론 더 좋지만 네. 전기차로 굳이 가지 않아도 일단 전동화라고 그렇죠, 하는 전동화는, 그 예. 흐름은 뭐 PHEV나 아니면 EV나 아니면 내연기관차나 좀 변해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뭐 네. 아시는 것처럼 호불호는 나뉠 수 있어도 지금 디스플레이 안으로 버튼들을 다 집어넣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모터와 관련된 부분 PHEV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배터리가 꽤 들어가는 양상이고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서 보면은 과거 만두가 어떤 차이든 상관없이 에이다스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업그레이드 네, 된 맞아요. 것처럼 지금 이 전동화의 어떤 물결은 전기차든 아니든 상관없이 진행된다라는 측면에서 뭐 삼성전기라든지 LG전자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만약에 그런 종목으로 바라보면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LG전자의 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좀 부진했던 것은 저는 자동차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GM과 연결이 좀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죠. GM이 주요 고객사죠. 네, 여전히 지금 GM도 마지막으로 그 미국 빅3 중에서 지금 그 파업 도장 안 찍은 게 네, GM뿐이잖아요. 아직 안 됐죠. 아직도 안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GM 문제가 좀 해결되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면 LG전자의 가속도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셀트리온과 카카오도 주가의 등락과 상관없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는 좀 유입되고 있는 국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주가의 속도는 느린데 통신주 중에서 SK텔레콤도 슬금슬금 올라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해 내년 통신주 실적을 봤을 때 유일하게 좀 플러스를 기록할 수 있는 종목이 SK텔레콤이다라는 증권사들의 평가는 있는데요. 뭐 과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통신주 대비해서 뭐 배당으로 강해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제 생각엔 네. SK텔레콤도 그렇고 AI 같아요. 네. SK텔레콤이 저번에 IR 할 때 AI 공개를 했거든요. 네, 투자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있죠. 결국엔 지금은 이제 회사들 특히 통신 사업이라는 게 네. 성장할 수가 없는 산업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지금 근데,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AI라는 이제 차별화된 요소가 있다 보니까 네. 시장이 물론 이제 성공 여부는 우린 모르지만 네. 뭔가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 혹시 그 티맵 쓰시나요? 운전하실 때? 아니 저는 이제 저기 그 회사 그냥 회사에 자동차 회사에 내재가 돼 있는- 있어서 근데 저도 티맵하고 카카오 앱이 두 가지를 번갈아가면서 네. 쓰고 있는데 티맵을 쓰면서 제가 느끼는 점 한 가지는 뭐냐면 네. 초기에는 정말 그 아리아 불러서 뭐 이렇게 지적해서 뭐 얘기하는 게 진짜로 잘 못 알아듣고 뭐 이러냐 싶을 정도로 조악했는데 최근에 뭐 카카오 내비도 그렇지만 이 티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인식률이 높아지면서 뭔가 조금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이 다른 쪽의 AI는 잘 모르겠는데 그 티맵과 연관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금 메리트를 부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르노라든지 볼보라든지 일부 자동차 회사들과 협업해서 자꾸 자동차 쪽에 뭔가 데이터를 좀 쌓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가지고 있잖아요. 많이 갖고 있죠. 뭐 물론 하이퍼스케일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그 많이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어떤 활용도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뭐 통신주 쪽에서도 일단 조금 눈에 띄는 종목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뭐 AI 칩
뭐 예전에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죠. 그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도 네. 뭐 삼성과 같이 만든다. 네네네네. 근데 결국 이게 참 되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칩하면 그냥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전유물인데 그렇죠. 확실히 세상이 네.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직접 이제 자기가 나 만들겠다. 이런 좀 시대로 바뀌니까. 물론 뭐 설계뿐이긴 예. 하지만 네. 뭐 결국 그런 설계와 관련돼서 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니까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또 투자 기회도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찾아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한 10시 30분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좀 정리할 때가 좀 돼가고 있고요. 오늘 지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피가 좀 오전에 왔다 갔다 했는데 현재 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의 강보합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나 상승 종목이 더 많아요. 462개, 370개로 일단 상승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닥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또 마이너스 전환됐는데 그래도 아까 아침에 확 빠졌다가 지금 보합까지는 올라왔고 지금 상승 종목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오전 출발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전개되고 있고 확실히 이제 뭐 수급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오히려 좀 상승 탄력이 더 강화되면서 일단 지수는 단기 한 이틀간의 급등 후에 오늘 일단 물론 누가 봐도 숨고르기긴 한데 그렇죠. 견조한 숨고르기가 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아까 에코프로 비행가 에코프로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또 거의 보합까지. 네, 낙폭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굉장히 좀 안정감 있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일 것 같은데 뭐 기사들을 잠깐 보니까 결국 뭐 그 중국이 이게 시진핑 주석이 그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중국, 미국 추월하거나 대체할 생각 안 한다. 네. 근데 언제는 또 중국만 한다고 우리가 1등하겠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약간 좀 낮춘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미중 관계가 워낙 좀 그동안 안 좋았는데 이런 액션만으로도 뭔가 이제 갈등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대만 침공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일단 시진핑은 몇 년에 대만 없다. 침공 계획은 없다. 몇 년에 평화 없다. 통일하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미국이 어떻게 좀 생각을 할지 왜냐하면 거기에 TSMC가 있거든요. 그렇죠. 대만에 그래서 미국이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이런 이제 멘트들은 시장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수이긴 한데 뭔가 좀 시장이 이제 그 긴장 강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네. 증시에는 그래도 좀 나쁘지 않게 저는 좀 작용할 걸로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시진핑의 어떤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의 사자성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종복배. 네. 앞에서는 뭔가 웃고 있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아무도 알 수 없겠죠. 네. 일단 뭐 중요한 것은 그들의 텐션을 낮추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그 시진핑 주석이 앉는 테이블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들 나올까. 특히 이제 기업과 관련돼서 우리는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뭐 정치는 뒤로 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좀 오갈 것인가. 과연 지금 중국이 3위로 떨어졌죠. 지금 미국과의 교역국에서 원래 부동의 1위였다가 네, 1위였죠. 지금 멕시코 그다음에 캐나다에도 밀려서 지금 3위로 떨어진 상황인데 과연 그럼 미국과 중국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까라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도 뭐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기업들은 정부 눈치도 물론 보겠지만 어떤 큰 틀에서 미국과 중국이 다시 이렇게 뭐 교역량을 늘리거나 하면 분명히 수혜를 받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조금 눈에 띄게 주목했던 종목이 OCI 홀딩스인데 별로 지금 주가에 움직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태양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뭐 극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네.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의 민감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미중 회담의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까지 이제 열리게 됐고 이제 네. 많은 불확실성들은 다 이제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도 어쨌든 좀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 가지시고 시장 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사실 이제 수능일이라서 오늘 좀 늦게 출발을 했는데 그 끝나는 시간도 1시간 더 연장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4시 네. 반에 끝나니까 그거 좀 헷갈리지 마시고 오늘 마감은 4시 반에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겠고 뭐 지금 한참 수능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수험생분들도 좀 힘내시고 저는 이제 그 말씀은 해드리고 싶어요.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네, 그런 좀 마인드로 좋은 결과, 좀 1년간 고생하신 보람이 있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오늘 목요일 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은 9시에 다시 좀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김종현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예, 저는 또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